월급 18만엔 공무원 워킹푸어 도저히 살 수 없다. 일본 뉴스. 일본에서 남자 고등학생들에게 장래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조사한 앙케이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든 것은 안정적이고 비교적 급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공무원 선호도가 높다는 점은 결국 그 나라의 경제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며, 도전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위험 기피 사회가 가져올 경제 사회적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애환 위기 등을 거친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인기 직업이었지만 그 선호도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는 점과는 대조적입니다. 2022년 10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장래 희망 직종 중 공무원은 2021년 6위에서 11위로, 중학생들은 2021년 6위에서 12위로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초등학생 희망 직업 순위 1위는 운동선수, 2위 교사, 3위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이며, 중학생 희망 직업 순위 1위는 교사, 2위 의사, 3위 운동선수, 고등학생 희망 직업 순위 1위는 교사, 2위 간호사, 3위 군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초등학생들이 직업 선택의 이유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라고 응답한 것이 15.2%로 2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직업 선택의 이유 1위는 초중고생 모두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가 차지했습니다. 일본에서 남자 고등학생들이 장래 희망 직업으로 공무원을 선택한 것과는 달리 일본 공무원들의 월급은 결코 많지 않은 편이어서 내일이 보이지 않아 비참한 실태라고 걱정하는 기사 하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9월 15일 더 골드 온라인이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월수입 18만엔 공무원의 워킹푸어 내일도 보이지 않는 비참한 실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는 남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래 희망직업 앙케이트에서 1위는 공무원이었는데, 그 매력은 안정적이고 비교적 급여도 좋다는 점을 들었지만 공무원이라도 불안정하고 저수입이어서 살아가기 힘든 사람도 있다면서 시작됩니다. 소니 생명보험은 중고생이 생각하는 장래에 대한 의식조사 2023을 발표. 남자 고등학생이 장래 되고 싶은 직업 1위는 공무원으로 15.8%였습니다. 전해 조사인 2021년의 1위는 당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튜버로 15.3%, 그로부터 2년. 유튜브에서는 볼 수 없다는 뉴스를 자주 본 것과 천장이 보이지 않는 고물가에 경제, 정체 등 마이너스 요인이 겹치면서 급격히 안정 지향이 높아져 공무원 인기를 끌어올렸다고 생각됩니다. 불경기 때 인기가 높아지는 공무원. 총무성 2022년 지방공무원 급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 수는 전국적으로 280만 명. 그중 고등학생이 이미지하고 있는 관공서에서 사무를 보는 일반 행정직은 93만 명입니다. 평균 급여는 월 수입 31만 5,063엔. 연령별로 평균 급여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오를 때마다 급여도 늘어나 60세 직전에 40만 엔에 이릅니다.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공무원 급여는 민간 기업과 같거나 그것을 웃도는 수준, 더욱이 고용 등이 안정되어 있으면 확실히 장래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것도 수긍이 갑니다. 다만 공무원 세계에도 비정규직인 회계연도 임용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2조의 이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직원으로 이전에는 임시직원, 비상근 직원 등으로 불렸지만 제도 도입 후에는 그 대부분이 회계연도 임용직원이 되었습니다. 그 수는 전국적으로 60만 명 이상으로 공무원 5명 중 1명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회계연도 임용직원은 승급을 상정하고 있지만
전국 정촌회는 승급의 상한을 정의해 사무직원의 경우 1급 25호봉으로 했습니다. 그 금액은 약 18만 엔으로 풀타임으로 일했을 때의 상한입니다. 공무 비정규직 여성 전국 네트워크가 실시한 앙케이트에 의하면 응답자 중 50% 이상이 연수입 200만 엔 미만, 주로 생계를 떠맡고 있는 여성에서도 70%가 연수입 250만 엔 이하였습니다. 또 회계연도 임용치고는 신지방공무원법에서 복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겸업금지도 풀타임인 경우에는 수입이 부족해서라며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1년 회계연도에 한해 임용되는 직원이지만 자동 갱신인 것은 아니고 갱신 횟수도 원칙적으로 2회까지. 민간기업에서는 유기고용 노동자가 5년 이상 일하면 무기노동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무기전환 룰이 있지만 회계연도 임용치고는 공무원이므로 노동계약법의 적용에서 제외. 무기전환 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시되어 각 지자체에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인구 감소인 가운데 지방재정은 핍박, 비정규직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건비를 압축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은 분명 행정에서 일하면서 생활도 할 수 없다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한시라도 빨리 바뀌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비정규직이라고는 해도 공무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직업을 가졌다. 처음에는 부모 형제도 기뻐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납득하고 일했지만 이상하게 일 내용은 정규직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지만 급여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정규직 공무원이 되도록 채용시험에 임하는 것은 어떨까? 문호는 열려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월급 18만 엔으로 정규직 등용도 없다면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만약 정직원보다 위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곳에 스킬을 싸게 팔아서는 안 된다. 18만 엔이라면 고졸 신인 레벨의 스킬로 일하면 충분하다. 고용주측이 정직원과 같은 책임과 스킬이 필요한 일을 요구하면 거부하자. 다음 댓글입니다. 회계연도 임용 직원을 공무원이라고 부르기에는 위화감이 있다. 지자체에 따라 대우가 다르겠지만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 전업주부를 위한 파트타이머직을 상정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다음 댓글입니다. 미국 경제 프로그램에서 일본이 몰락한 이유로 스킬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사회 배경을 들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많이는 호감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고 그 차이는 경제활동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회계연도 임용치고는 공립아동보육소 근무는 정말 수지가 안 맞는다. 아이들에 대한 대응도 힘들고 보호자 대응도 힘들고 지자체 직원은 아동에 대해 뭘 이해하고 뭐라고 말해도 개선되지 않고 클레임 대응도 해주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적 데미지가 너무 크다. 다음 댓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싫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나는 과거에 3번 전직했는데 그중 2번은 경영부진이나 사업소 폐쇄로 본의 아닌 전직입니다. 이 일을 계속할지 말지 판단은 수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로 끝납니다. 각 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